자네는 불쾌한 골짜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나?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불쾌한 골짜기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불쾌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순간 묘한 공포감을 주면서 본래 전달하려는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야. 사람은 어설프게 자신을 닮은 존재의 공포를 느낀다. 과거에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이었고 현대에는 인형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 불쾌한 골짜기에 의도적으로 걸치게 만들면 전혀 무서운 장면이 아님에도 묘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기도 하다. 바디 스네처 장르가 대표적인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지만 묘한 불쾌감으로 공포감을 연출하는 기법이 가장 잘 먹혀드는 장르라서 불쾌한 골짜기를 잘 이용해 먹는 장르이기도 하다. 내가 교수님에게 제출한 레포트 역시 그런 불쾌한 골짜기를 이용한 공포 단편 만화였으니까 아주 잘 알고 있다. 분명히 교수님이 좋은 아이디어였다면서 학점도 잘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설마 대학원생으로 데려갈 생각인 건 아니겠지. 그것만은 안 되는데. 잔뜩 긴장한 표정이네. 너무 걱정하지 마. 자네 1학년 때 상담하던 거 기억하고 있어. AI 그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AI 그림을 이용해서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단편 만화. 제목이 흉내쟁이였던가. 굉장히 인상 깊은 만화였어서 기억하고 있지. 차 좋아하나? 내가 요새 카페인을 끊어서 말야. 교수는 사람 좋은, 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한 미소를 보이면서 내게 차를 건넸고 나는 아직 뜨거운 차를 마시는 신용만 하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교수의 책상에는 붉은색의 눈동자를 가진 로봇이 그려진 표지의 책이 놓여져 있었다. 난 자네가 분명 최고의 만화가가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미리 침묵을 다져놓는 거지.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만화의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야기나 하자고 불렀어. 이 책은 본 적 있나? 이 책은 자네가 다룬 불쾌한 골짜기에 대해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어. 카모플라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한 게 인상적인 부분이야. 기회가 되면 직접 읽어보는 걸 추천해.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인간이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포식자에 대한 공포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먼 과거, 인간이 아직 문명을 이루기 전의 시점에서도 인간은 상위 포식자였다고 하지. 나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는 다른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봐. 혹시 아나? 이 이야기가 자네의 그 번뜩이는 창의력에 불을 붙일지. 아무튼 과거의 인류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종족의 수가 1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종족 절멸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고 해. 그 이유가 뭘까? 자네는 짚히는 게 있나? 환경의 변화, 가능성 있는 추측이다만 과거에 그런 극한의 환경 변화가 있었을까? 이 인류는 종족 대부분의 역사를 빙하기에서 보낸 종족이야. 빙하기와 간빙기를 모두 견뎌내는 종이 멸종 위기가 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과연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전염병.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내 친구는 그 가능성도 부정하더라고. 과거에는 인류가 단일 종이 아니었다고 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다른 것처럼 인류에게도 여러 아종들이 존재했었다고 하지. 이런 종의 다양성은 서로 교배는 가능할지언정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에 하나의 전염병의 종 전체가 위험이 빠지는 일은 없다시피 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염병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더 생각나는 건 없나? 그래,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도 지금 자네처럼 열심히 고민해봤지만 환경과 전염병, 동족 간의 전쟁 이런 것들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 이 책에서는 새로운 포식자의 등장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어. 말을 마친 교수님은 책에서 표시해둔 부분을 잠시 펼쳐서 읽어본 후 대화를 이어갔다. 강의실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긴장한 모습. 문어나 카멜레온 같은 의태를 하는 생물이 있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지. 만약에 인간으로 위장하는 종이 있었다면 어떨까? 조금 어설프지만 동물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생명체, 인간의 언어까지 흉내낼 수 있었다면
더욱 섞이기 쉬웠겠지. 인간의 무리는 그를 무리에서 이탈한 동족이라고 판단해 경계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무리는 그것을 자신의 무리에 편입시키기도 했을 거야. 그 다음은 상상이 되지. 이런 부분의 연출은 자네의 장점이잖아. 어두운 밤마다 하나씩 잡아먹히는 거야. 뒤늦게 자신들이 데려온 존재가 자신의 천적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지. 지능이 높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인간은 빠졌고, 그 포식자가 어떤 생명체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 섞여 들어가 생활하며 번식까지 했을 거니까 인류가 위험해지는 건 기정사실이지.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천적의 등장 아래 인류는 종종 멸절의 위기를 겪게 되었을 거야. 그런 포식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종들은 멸종했을 거고, 포식자를 구분할 정도의 눈을 가진 현생 인류만이 자연 선택의 수혜를 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 그렇다면 인간이 불쾌한 골짜기에 묘한 공포감을 느끼는 건 유전자에 각인된 포식자에 대한 공포였을 거야. 종을 멸종시킬 뻔한 압도적인 포식자에 대한 공포. 자네의 의견은 어떤가? 좋은 참고자료가 되면 좋겠는데. 교수님이 정말로 담소만 나누자고 나를 불렀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교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만약 그런 존재가 정말로 있었다면 현대에는 왜 그런 흔적이 없는 걸까? 멸종한 걸까? 하지만 인류가 저항할 수 없는 포식자들을 단순히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멸종시킬 수 있었다면 신체적인 구조나 능력이 사람과 큰 차이가 없었을 거란 뜻이다. 그들이 사람보다 훨씬 강했다면 들킨 시점에서 그냥 사냥법이든 사냥감이든 하나는 바꿨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 의심받지 않고 인간으로 위장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 위장 능력으로 계속 무리의 남아 식량을 빼앗아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기생하는 종류의 생명체도 숙주를 계속 살려두고 영양분을 빼앗는 방식으로 생존한다. 기생할 존재를 전부 죽여버리면 다음은 자신의 종이 멸종하니까 라는 당연한 이유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점점 독성이 약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고, 내 의견을 들은 교수 역시 거기에 공감한 것 같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무엇인가 결론을 낸 듯 약간 식은 차를 찬물 들이키듯 마셨고, 나도 받았던 잔을 깨끗하게 비워냈다. 장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몰입하게 되네. 자네도 그렇지. 그렇다면 조금 더 몰입해보자고. 만약 그것들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진화는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잖아. 그것들 역시 인간의 시야를 피할 정도로 진화했다면, 그리고 그것들 역시 인간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면 어떨까? 자네가 말한 대로 인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면, 인간에게 완벽하게 기생하는 방식으로 생존 방식을 바꿔서 완벽하게 인류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포식자들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고, 그것들 역시 자신의 야성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원히 본능을 깨우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만약 정말 그것들이 아직 숨어 있다면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유일하게 눈이 너무 좋아서 그들을 구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말야. 눈이 이상하다. 교수님의 얼굴이 묘하게 부자연스러워. 어설프고 불쾌하고 무섭다. 자네의 눈으로 보기에도 내가 이상한가? 나 역시 지금 자네가 매우 이상하게 보여. 어딘가 어설프고 불쾌하고 무서워. 자네라면 내 망상을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부른 거야. 모든 일을 작품으로 접근하는 자네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내줄 테니까. 설사 내 가설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자네라면 농담처럼 변한 이야기를 좋게 빚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그저 불쾌한 골짜기에 관한 담화에 그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진 이야기로 만들어낼 테니까. 방금 우리가 마신 차는 30분 정도 인간의 시력을 훨씬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점을 훨씬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지. 불행하게도 우리의 담화는 단순한 창작이 아니었던 모양이군. 그럼 마지막 대화 주제는 정해진 것 같네. 우리 중 누가 도망쳐야 하는 거지?